44세의 김준현은 한국 연예계에서 친숙한 얼굴입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유머 감각을 지닌 코미디언이지만 그 명랑한 외모 뒤에는 많은 슬픔을 숨긴 남자가 있습니다. 1980년 11월 16일 대한민국 강원도의 작고 평화로운 도시 춘천에서 태어난 김준현은 큰 꿈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겸손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농담을 좋아하던 소년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으로 성장했으며 그 경력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웃음과 슬픔이 엇갈리고 오정주와의 사랑과 결혼이 위안과 도전의 원천인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던 김준현을 가장 큰 슬픔에 빠뜨린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경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이 남자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후광 뒤에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준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당장 지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그의 마음을 조용히 짓누른 일련의 상실과 압박이었습니다. 항상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그 남자, 낙관주의의 가면 아래 숨겨진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 보였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일을 하나 고르라면 그건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일 겁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김준현 씨의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춘천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시 가족 중 누구도 코미디언이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아들이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꿈을 좇도록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김준현이 어렸을 적 그의 집은 가난했고 밥은 흰쌀과 김치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항상 준현아, 너는 노력만 하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가 학교나 지역 행사에서 아마추어 공연을 했을 뿐이었지만 예술 경력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현이 맛있는 녀석들로 유명세를 타던 2018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는 아버지께 갚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그는 원하는 만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한 번 더 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춘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준현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재단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해서 울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한 일을 말하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믿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고 김준현은 명성을 쫓던 세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녹음 세션 중에 그는 실수로 아버지를 언급하며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청중은 그 침묵 뒤에 한때 온 나라를 웃게 만들었던 이제는 자신의 상실 앞에 무기력해 보이는 남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슬픔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준현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압박감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항상 자기 가족에게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명성이 그를 집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큰아들이 전화로 그에게 어디 갔어? 왜 집에 와서 나랑 놀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눈물을 참으며 너한테 장난감 사주려고 일하고 있어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그것이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크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았지만 끊임없는 감정이었고 그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준현의 가수로서의 삶은 밝고 어두운 색이 뒤섞인 빛나는 그림이며
가난에서 벗어나 정상에 오르려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과정에는 고통스러운 상처도 따른다. 그는 춘천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연예계에 뛰어들 만한 배경이나 인맥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타고난 유머 감각과 불타는 열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즉흥적인 이야기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웃게 했고, 이러한 재능 덕분에 그는 코미디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춘천을 떠나 서울로 가서 아무것도 없이 꿈을 이루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준현에게 진짜 기회는 2007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KBS 개그 콘서트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 개성 있는 목소리, 뛰어난 연기력으로 그는 금세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윤형빈, 윤지영이 출연한 새 친구라는 코너가 큰 인기를 얻으며 전국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경력을 확장하여 많은 TV쇼에서 MC와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큰 성공 중 하나는 2015년 Delicious Guys에 합류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먹보로서 유머러스한 식사와 재치 있는 음식 해설을 통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면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연예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김준현의 커리어는 타인의 맛, 라디오스타 등의 쇼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의 재치 있는 재치, 소통에 있어서의 성실함,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그는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16년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 예능인상을 수상하며 춘천의 가난한 소년에서 톱 연예계 스타로 성장한 그의 여정에 자랑스러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일한 나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준현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자신이 진행하던 코미디 쇼가 시청률이 낮아 몇 회만 방영한 뒤 취소되면서 그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재능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엄격함을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이 취소된다는 소식을 듣고 KBS 휴게실에 혼자 앉아 울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원하는 만큼 웃음을 선사하지 못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울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에게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쓴소리가 가득했다. 그 실패는 그에게 큰 교훈이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Delicious Guys와 다른 작품에 출연하며 청중과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새벽까지 촬영이 계속된 날도 있었는데 그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지쳐 울기도 했지만 이제 그만둘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남자의 강한 의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와 춘천에서 지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김준현은 야심찬 남자지만 그의 야망은 명예나 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입문한 초기부터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사람들이 슬플 때 제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슬픔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때 인터뷰에서 자신감에 찬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김준현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수근이나 유재석 같은 개그맨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찰하고 모든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웠으며 어색한 순간을 웃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 KBS 연예대상 수상도 큰 성과지만 그에게 가장 큰 성과는 맛있는 녀석들에서 보여준 재치 있는 먹방 신이나
라디오스타에서 보여준 재치 있는 대사로 시청자들이 그를 기억할 때다. 어느 날 녹음 세션이 끝난 후 한 노인 관객이 그에게 다가와서 제 인생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를 너무 감동시켜 그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준현은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는 것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을 꿈꿉니다. 그는 이전 세대로부터 배웠듯이 미래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딜리셔스 가이즈는 이를 증명합니다. 이 쇼는 시청률 성공에 그치지 않고 음식과 유머를 결합해 독특한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촬영 후 저녁 식사 때 캐스트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에 제가 더 이상 여기 없을 때 모든 사람이 김준현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목표였지만 그가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균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준현이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정주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정주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바쁜 일정, 긴 영화 여행, 업무 압박 등으로 인해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라디오스타 녹화 중 우연히 정주가 나는 너보다 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농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그저 농담이었지만 그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의도치 않게 가족보다 직장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처였다.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와서 정주가 뜨거운 국 한